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러 접근은 바로 이재명 정부 배제의 파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는 2026년 9월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 비공식 고위 전략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그리고 북한 김정은과 거래를 트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략적 배후로 후퇴시키고 동시에 중국과는 거리를 둔 북한 러시아 축으로 새로운 전략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본격적인 전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미국의 일시적 외교 전략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후퇴를 의미하며 세계 경찰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미국의 선언은 아시아는 물론 중동과 유럽 등 전 세계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질서는 중심에서 유지되지만 붕괴는 주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격언처럼 최근 몇 년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가자지구, 또한 대만 해협 사일지대 등 세계 곳곳의 주변부에서는 고요한 전쟁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미국 없는 국제 질서가 가져올 미래를 보여주는 전조이자 경고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억지력은 약화되고 그 자리를 지역 강국들이 설치는 무대가 됩니다. 그 결과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전과 내전 그리고 대리전이 상시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아시아는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그 첫 번째는 트럼프식 실용 외교의 배신으로 한미 동맹에서 북미 거래로 갈아탈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집권 이후 중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국익 중심 외교를 강조하며 사드 추가 배치 불가와 중국과의 디지털 인프라 공동 구축 등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이를 중국 포위 전략에 대한 실질적 저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국무부 소식통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략적 침묵을 균형이라 부르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것이 바로 기울어진 외교입니다 라고. 이에 트럼프는 한국을 지연 세력으로 분류하고 북한이라는 전략적 변동 요소를 새롭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2026년 푸틴과 김정은은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재조정을 선언하면서 트럼프의 계산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정은식 신도박으로 우린 러시아와 미래를 같이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푸틴이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을 공개화하면서 상황이 급속히 달라집니다. 푸틴은 북한의 첨단 야간 드론 기술과 대공 미사일 레이더 체계와 그리고 극초음속 엔진 설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6월 북한은 신형 전략 핵 잠수함 1호기를 백령도 인근 해역에 전격적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동시에 중국과는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종료하고 러시아와 북한 전략 동맹을 체결을 선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움직임은 단순한 외교 카드가 아니라 바로 한반도 전후 질서 재편의 도화선이 됩니다. 이에 세 번째로 미국 트럼프는 북한과의 급속도로 거래를 시도합니다. 이는 2026년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비공식 북미 채널 회의에서 미국 측 대표는 김정은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러시아와는 공존을 하되 중국과 거리를 두고 대만 문제엔 개입하지 말라고, 또한 핵 군축은 향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도 대북 금융 제재 일부 완화를 검토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 공조에서 북미 실용 외교라는 우회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참모진은 이를 한반도 뉴질 구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즉 한미 동맹의 고전적 형태를 넘어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을 통로로 삼아 중국을 견제하는 차세대 전략축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우리 한국의 외교적 고립은 믿을 수 없는 동맹국이라는 낙인으로 찍힙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는 처음엔 이 시나리오를 허위 정보로 치부했지만 미국의 태도가 급변하는 정황이 명확해지자 당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또한 주한미군 사령부는 주요 정찰 정보 공유를 일본, 호주 채널로 우회하기 시작했고, 미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 업그레이드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바이든 정부 시절 체결된 한국과 미국 첨단 기술 공유 협정을 폐기시킵니다. 이에 국내에서는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고립론이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일부 중도파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현 외교 노선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반기를 들고 나섭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들이우는 군사적 그림자입니다. 이는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2발을 동해상 공해에서 시험 발사를 했으며, 이에 미국은 이례적으로 이를 공식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은 경악했고 국회 외통위 회의에선 다음과 같은 질의가 오고 갑니다. 우리는 북핵을 인정하는 시대에 들어선 겁니까? 또한 미국이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닌 겁니까? 라고. 이에 국방부는 전면적 자주국방 검토를 선언하며 독자 위성 방어체계 개발과 핵무장 논의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또한 시민사회는 분열됩니다. 진보 진영은 냉전의 재현이라며 미국의 책임을 지적했고, 이에 보수 진영은 현 정권의 무능과 외교 고립을 성토하며 탄핵 촉구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중국의 반응은 여전히 한국은 내 뒷마당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상황을 정교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멀어질수록 중국의 외교적 기대때는 커진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이징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다음과 같이 논평합니다. 한반도는 중국의 핵심 안보 이익에 속하며 이 지역 모든 군사 변화는 우리의 전략적 대응을 유발할 것이다 라고. 한편 중국은 이재명 정부의 막대한 금융투자 제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시하며 한중 경제 공동체 구상을 수면 위로 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서 벗어나 중국 중심 지역권에 통합될 가능성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 같은 비극적 전략적 모순에 갇힌 한반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의 힘의 틈새 속에서 요동치는 고립된 중간국의 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중 행보가 자초한 동맹 해체와 북러 협력이 촉발한 군사적 재편성으로 트럼프 미국의 실용 외교가 불러온 가치없는 거래는 결국 우리 한반도에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지 친미 또는 친중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독자적 주체로 거듭나는 우리 한반도 대전략 목표를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